지수가 가고 대형주가 가요. 그럼 뭘 사야 되냐는 답은 나온 거잖아요. 이거를 몰빵해서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지금 써먹을 수는 없어. 근데 지금 알아두시면 나중에 써먹을 수 있어. 사람들은 또 이제 인지를 하는 거죠. 오, 되네. 코스닥 그럼 설마 3천? 잠깐만, 빨리 가야 돼. 코스닥 사야 돼. 레버리지 사야 돼. 코스닥 사야 돼. 자, 급합니다. 마음이 급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스닥이 5%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아까 한 6점 몇 퍼센트 오르던데, 그쵸? 1050도 넘어섰었고, 이게 웬일입니까? 천스닥. 근데 천스닥이요, 먼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2021년 가을, 그때 꼭지로 해서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코스피는 5천을 넘었는데, 저점 대비 2배 갖고, 역사상 최고치 가고 있는데, 코스닥은 코로나 때 고점을 이제 막 회복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제가 지난번 야식 잡술 때 살짝 흘렸고, 우리 직원분들한테 지난주에 제가 코스닥 레버리지 ETF를 사라 라고 해서 기분 좋아요? 샀어요? 주말에 금융투자교육원 들어가서 교육 이수했어요, 안 했어요? 레버리지 ETF. 이 레버리지 ETF 사려면 금투교육원 들어가서 교육 이수하고, 거기서 나온 교육 이수 번호를 가지고 증권사에 MTS로 등록을 해야만 매매를 할 수가 있죠. 주말에 안 했어요? 주린이 강의를 하면 뭐하냐, 실행을 안 하는데. 돈 버는 사람은요, 주말에 무조건 그걸 이행을 했을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직원들 몇 명 모아놓고 코스닥 레버리지를 사라라고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해줬습니다만, 주말에 그걸 했어야지. 그래서 오늘 아침에 무조건 샀어야지. 코스닥이 2% 3% 막 떠서 출발했잖아요, 아침에. 따라갔어야지. 죄송합니다. 저희는 이거 추천하고 막 그런 데는 아닙니다. 저희 그냥 개인적으로 직원들하고 얘기했던 거 말씀드리는 거고. 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왜 코스닥을 강조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코스피 대비 덜 올랐다? 그거는 이유가 아니에요. 싼 건 싼 이유가 있죠. 그런데 코스닥은요, 정책 시장이에요. 실적으로 가는 시장입니까? 밸류에이션으로 갑니까? 지금 코스닥 상위 종목들이 막 돈을 엄청 잘 벌어요? 아니에요. 코스닥은요, 무조건 정책 시장이에요. 정책이 만들어가는 시장이고, 정책으로 사실은 개설한 시장이고, 정책 때문에 올라가는 시장입니다. 왜요? 벤처 투자 자금들이 돌도록 하기 위해서 나스닥을 벤치마킹해서 1997년에 만든 게 코스닥이라고 500만 번 와이스트리트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면 정책이 달라져요. 정책적으로 코스닥을 밀어준대요. 그럼 뭘 사야 됩니까? 답 나왔잖아요. 코스닥 사야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정부 여당에서 운 띄우죠. 국민연금에서 코스닥 비중을 더 늘리도록 한다라든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무슨 가상자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거 활용을 해서 코스닥을 조금 더 어떻게 부양시키는 방안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정책 시장인 코스닥에 대해서는 방향은 나온 거예요. 두 가지죠. 그러면 그게 달성이 되느냐, 시장이 그걸 믿느냐, 두 가지예요. 근데 달성될지 안 될지는 몰라. 근데 시장이 과연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왜 믿습니까? 봤죠. 그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습니다 하면서 코스피가 막 저기 2천, 3천에 쩔어 있을 때랑 5천 간 거 보여줬잖아. 물론 코스피는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정책으로 보낸 건 아니에요. 물론 상법 개정이라든지 1차, 3차, 1, 2, 3차를 통해서 정책적으로 하방을 단단하게 밀어 올려준 건 맞습니다만, 코스피가 5천까지 간 거는 당연히 반도체 엄청난 호황, 그리고 자동차가 로봇주가 된 거,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겸해진 거지, 코스피는 정책만으로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투자자들이 봤어. 와, 5천 이게 되네? 근데 5천 가는 동안 코스피로 못 벌었어. 이제 막 주린이들 다시 엄청 들어오고 있어. 계좌 개설하고 막 난리가 났대. 그 돈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거를 사실은 제가 코스피 3천 갈 때부터 이제 코스닥 가지 않을까? 코스닥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제 좀 늦게나마 발동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코스닥 레버리지 ETF를 저는 많이는 못 샀어요. 좀 샀습니다만 더 샀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저는 이제 사고 있습니다. 코스닥 조정받으면 코스닥 레버리지 ETF를 더 살 거예요. 이건 전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왜 그러냐면, 저 개인적으로 코스닥 개별 주식 비중이 좀 높아요. 거기 익스포저가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보세요. 코스닥 지수가 5, 6% 올라가는데 시총 1인 알테오젠이 그걸 못 따라가요. 자, 그리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와 17%, 14% 막 이렇게 급등을 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까 상한가 같더라고. 지금 25% 올라가고 있는데, 저희가 장중에 찍고 있습니다. 거의 오전 11시 반에. ABL 바이오는 거의 20% 가까이 올라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 미치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보세요. 클래시스, 보합, 원익 IPS 6.5%,
이오테크니스 5% 상대적으로 강해요. 강하죠. 그런데 10몇 퍼센트, 20몇 퍼센트 올라가는 주식이랑 과연 이 주주분들이 비교해서 상대적 박탈감 안 느낄까? 그동안에 엄청 올랐던 현대무백스 오늘 쉬고 있고, 자,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하락하는 종목들이 밑으로 갈수록 또 더 보이죠? 상승률이 어때요? 시총 상위 있는 종목들 1, 20%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개별 종목들 지금 상승률 어떻습니까? 떨어지죠. 그러면 다시 한번 이거 찾아볼게요. 자, 오늘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 요건 이제 타이거 ETF인데 코스닥 지수가 오늘 지금 한 5, 6% 오르고 있죠. 5% 안팎인데 왜 레버리지가 10%가 아니라 16%? 왜 그럴까요? 왜 더 많이, 왜 3배 오를까요? 이거 뭐 곱하기 3배예요? 아니에요. 2배짜리입니다. 요거 2배짜리 ETF인데 왜 3배 오르냐고. 그거요. 150이기 때문이에요. 코스닥에 한 1,700여 개, 한 1,800개 가까이가 상장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코스닥 1,800 레버리지가 아니라 코스닥 150개 종목, 시총 상위 종목만 레버리지로 가는 겁니다. 그 지수. 그러니까 대략 지금 뭐 한 16% 오르면은 코스닥 150 지수는 한 8% 오른다는 뜻이에요. 코스닥이 5% 오를 때 코스닥 150은 8% 오르고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16%, 17%, 18% 오른다는 뜻이에요. 뭔지 알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상위 종목, 대형주 중심으로 가니까 그 중에서도 믿을 만한, 알 만한, 들어본 종목이니까. 코스피 5천 갈 때 대형주가 리드했습니까? 중소형주가 리드했습니까? 당연히 대형주 아니었습니까? 반도체, 자동차, 조선. 코스닥에서도 지수가 움직인다. 그러면 이게 사실 앞뒤가 다를 수도 있고 앞뒤가 다 연결이 되는 말인데 지수가 가면 대형주가 가는 거고 대형주가 가니까 지수가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난번에 제가 뭐 벤치마크 대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면 지수가 가고 대형주가 가요. 그럼 뭘 사야 되냐는 답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일부 지인들에게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사라고 한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또 오해할 수가 있어. 여기서 이제 초심자의 행운도 나오고 초심자가 박살나는 순간도 옵니다. 가파르게 증시가 오르면 조정받는 순간이 안 올까요?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코스닥 150 레버리지의 최근 3년 그래프인데 18,000원대까지 갔던 게 6,000원까지 3분의 1토막이 났습니다. 최근 3년 사이에. 그리고 6,000원대가 다시 지금 17,000원, 한 2배, 3배 가까이 갔어요. 이거를 몰빵해서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이거는 절대 몰빵을 해서 안 됩니다. 물론 3년 기다리니까 회복됐잖아 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2배짜리 레버리지는 2배로 녹아내리고 잔존 가치는 줄어드는 거 아시죠? 제가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10% 오르면 얼마입니까? 11,000원이죠. 11,000원. 그러면 11,000원이 되죠. 여기에서 마이너스 10%가 다시 됩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10,000원이에요? 9,900원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2배로 오르락내리락 하면 12,000원이 됐다가 1,200원이 빠지니까 얼마입니까? 1,800원이죠. 이런 식으로. 이해 갑니까? 그렇게 해서 처음에 10,000원으로 시작해서 똑같이 10%, 10%. 레버리지니까 20%, 20% 위아래로 움직여도 더 빠르게 녹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데일리로 2배를 추종하는 거죠. 날짜, 매일매일. 일별로 2배를 추종하는 거지 월별로, 연간으로 2배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예,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요. 제가 겪어보다 보니까 절대 이걸로 몰빵을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코스닥 개별 종목에 본인이 스터디를 하면서 내재 가치를 보고 펀더멘털을 보고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데 어떤 것들은 지수 대비 혹은 레버리지 ETF 대비 못 올라가서 박탈감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부분을 지수 ETF로 담고 가야 된다는 주의인 거예요. 저는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게 코스피 200 지수 ETF도 깔고 가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없는 사람도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덜 느낀다. 왜? 그 안에 거의 코스피 200이니까 38% 정도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삼전 하이닉스는 못 따라갔지만 코스피 수익률은 따라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펀드 매니저들도 이렇게 요즘에 좀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확신이 들었을 때는 레버리지로 올라타는 거죠. 다만 일부분만. 개별 종목을 이만큼 샀다면 지수는 뭐 요만큼만. 이 비율은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또 그거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지금 써먹을 수는 없어. 근데 지금 알아두시면 나중에 써먹을 수 있어. 뭐냐? 분명히 폭락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급등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팬데믹 때나 금융위기 때나 아니면 뭐 관세 때라든지 이게 사실 굉장히 긴 기간이긴 합니다. 여기가 2년이니까 요거는 1년이고 이럴 수는 있겠죠. 이게 뭐냐면 반등의 구간 있죠. 반등의 시간. 그때. 그러니까 막 실적이 엄청나게 안 좋아져서 뭐 세상이 망할 것 같아서 갑자기 무너진 다음에 가장 빠르게 반등하는 게 뭐냐? 코스닥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책적으로 살려내는 거죠. 경제가 어디 가만히 있으면 민간 소비가 늘어나고 알아서 기업들이 투자를 이렇게 살아납니까? 아니죠. 금리 가지고 막 살려내죠. 금리 낮춰서. 돈 풀어서. 그리고 어떤 뭐 규제 완화라든지 뭐뭐뭐 활성화하면서 막 살려내죠. 그러면 그 정책에 가장 민감한 주식들이 먼저 튀어오른다는 건데 아무래도 시총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반등할 때 더 빨리 반등한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 10여 년 전부터 펀드 매니저들이나 아니면 이제 좀 투자 잘하시는 형님들은 급락했다 급반등 V자 시장에서는 코스닥을 사라. 그리고 코스닥 레버리지로 빠르게 올라와라 라는 거였어요. 어느 순간 무너졌을 때 V자 반등의 여지가 그것도 정책으로 드러났을 때 요거는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지수를 사는 게 코스닥도 일부 어찌됐든 간에 지수니까 잘 통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뭐냐면 아니 바이오는 좋은데 2차 전지가 너무 안 좋은 거야. 아니면 지금은 좀 밑으로 밀려났습니다만 반도체 소부장은 좋은데 바이오가 안 좋은 거야. 아니면 바이오는 좋은데 반도체 소부장은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시총 상위를 구성하는 3대장이 뭡니까? 바이오,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이거는요 상위에 누가 올라가느냐 때에 따라 다르거든요. 한때는 서울반도체 같은 LED 기업이 시총 1위 한 때가 있었고 한때는 사교육 기업 메가스터디가 시총 1위였던 때가 있고 지금은 바이오잖아요. 알테오젠. 물론 이제 코스피로 넘어가면은 2차 전지 관련주가 1등이 되겠습니다만 이거는요 시대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시대의 신기술, 대한민국의 기술을 뭐가 이끌어가는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코스닥을 지수 중심으로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바이오도 좋아야 되고 2차 전지도 좋아야 되고 반도체 소부장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중에 시총 비중이 높은 애들이 안 좋으면은 지수를 샀는데 개별 종목 산 것보다도 못 따라가는 짜증나는 상황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코스닥 지수를 살 때는요 뭘 봐야 되냐? 다 좋은지를 봐야 돼요. 다 좋은지. 근데 지금 어때요? 정말로 힘들게 그 어려웠던 구간을 버텨온 2차 전지도 물론 산업보다는 주가 측면에서 좀 나아지고 있고 바이오는 최근에 좀 알테오젠 좀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 그 밑에 있는 ABL 뭐 하루 20% 급등하고 있고 3,000당 제약이 뭐 3,000닭을 이끌 수 있다면서 막 뭐 10% 가까이 급등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반도체 업황이 나쁩니까? 좋습니까? 좋죠. 그리고 얼마 전에 호돌이 우왕재 작가님하고도 토크를 했습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돈 많이 벌고 캐파 이제 증설해야 되죠.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들도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코스닥 시총 상위 내에 다 있네? 그러면 코스닥 지수를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는 여러분이 결론을 내시면 돼요. 그런 거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의 짧은 생각과 저의 경험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쇼커버? 웬 쇼커버? 여기 2차 전지 관련주도 오르는 거에 쇼커버가 있대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안 좋게 봤던 종목들이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거는 공매도 쇼커버 물량들, 사서 갚는 물량들 올라가면서 더 오를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이제 그게 또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상승폭은 둔화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뭐다? 코스닥이 정책 시장으로서 1050에서 끝날 것인가? 아예 다 왔다 할 것인가? 코스피가 5000 한번 찍었으니까 에이 끝났다 하고 말 것인가? 당연히 코스피 보려면 지금부터도 계속해서 반도체가 HBM이, D램이, 낸드 플래시가 얼마나 좋아지는 계속해서 트래킹 해야 되는 거고 코스닥 내에서는 사실은 시총 상위 종목들도 그다지 실적은 별로 없죠. 솔직히 뭐 로봇 회사 시총을 10몇 조 주고 날 사라 난 그 짓은 못해. 개별 종목으로 못하겠어. 그런데 코스닥 지수를 통해서 이거는 뭐다? 시장을 사는 거예요. 얼마에 살 거냐? 내가 로봇주를 몇 조 원 주고 막 10몇 조 원 주고는 나는 때려주고도 못 사겠으나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560조 정도 돼요. 요 정도면은 하이닉스 하나 정도 시총이에요. 1700여 개가 있는 시장 전체를 사는데 560조다. 그러면 실적 안 나오고 와 10몇 조 시가총액을 정당화시키려면은 뭐 한 3년 뒤에 얼마를 벌어야 되니까 답도 안 나오는 개별 주식보다 차라리 저는 이게 낫다는 판단인 겁니다. 뭐 저의 짧은 생각입니다. 혹시 뭐 질문 있습니까? 3천 보낸다고? 그거는 모르겠으나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물론 이제 코스피 설마 5000P가 되겠어 했는데 사람들은 또 이제 인지를 하는 거죠. 되네.
코스닥 그럼 설마 3천? 이렇게 해서 3천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3천이면요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코스닥 3천을 과연 갈 수 있을 것인가? 방금 코스닥 3천에다 입술 깨물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코스닥 3천 부근을 못 갔었습니까? IT 버블 때 99년 말쯤이었나? 그때 요게 종가로는 2,561 이렇게 나오는데 장중에는 2,925까지 코스닥이 갔었습니다. 거의 3천 가까이. 물론 이때 IT 버블 깨지면서 2000년대 초반에 한 여기쯤이었나? 하여튼 폭락해갖고 한 250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2900이 당시에는 아니었던 겁니다. 290포인트. 여기서 0 하나를 빼야 돼. 왜? 97년에 시장이 문을 열었고 96년을 기준으로 100포인트로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100포인트로 시작을 했다가 문 연지 한 3년도 안 돼서 한 2년여 만에 거의 3배 가까이 간 겁니다. 시장이. 그러다가 어떻게 됐다? 다이나믹하지 않습니까? 거의 한 10분의 1 토막 난 거예요. 어림수입니다. 어림수. 10분의 1 토막 나니까 지수가 25포인트까지 떨어졌던 거예요. 30포인트, 25포인트. 지수가 나스닥을 벤치마킹 하겠다던 지수가 25, 30까지 떨어진 거여서 한국거래소 요 작업하신 분하고도 잘 아는데 창피해. 창피해. 그래서 0 하나 더 붙입시다 해서 250, 300으로 만들었던 거고 그게 지금까지 와서 한 900 혹은 1000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코스닥이 1000 선을 회복을 했죠. 그거는 과거로 따지면 100이라는 겁니다. 100. 언제? 1997년 개장할 때와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26년도가 동일하다. 이 30년 어디 갔어? 우리가 무슨 잃어버린 30년을 막 일본 가지고 얘기하는데 코스닥의 잃어버린 30년을 이제야 드디어 회복한 겁니다. 30년이면은 집값, 물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해서 이제 1000은 사실은 이제 다시 출발점에 선 코스닥인 거고 여기에서 과연 99년처럼 3000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는 한번 같이 지켜보시죠. 해서 야식 잡소리 그리고 와이스트릿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신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알고 좋댔다. 그리고 와이스트릿 2호점을 통해서도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댓글 보면요. 제가 하는 주식 투자 초보 무료 강의도 있고 와이스트릿 2호점도 있고 여러 가지 다시 보기 링크들도 있으니까요. 꼭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뿅!